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운전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도로는 보통 제한속도가 가장 높은 65마일에서 70마일 정도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있고요. 우리 동네에는 I-40 같은 주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제일 제한속도가 높죠. 50에서 55마일 정도인 비즈니스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는 45마일 정도 제한속도이고요. 다운타운 내부이거나 스쿨존, 대학교 안 또는 공사 중인 도로는 25마일에서 35마일 정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표지판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제한 속도에서 10마일 정도 초과하는 경우는 잘 단속이 되진 않지만 10마일이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단속 가능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는 75마일을 웬만하면 넘지 않는 게 좋고요. 비즈니스 하이웨이에서는 60마일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을 볼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나만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주변이 다 같이 달리면 자기가 맨 꽁무니에 있지는 않는 한 중간쯤에 내 차 뒤에도 다른 차들이 좀 있다 하면 달리는 게 맞고요. 맨 꽁무니에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앞차들을 따라 달리면서 위험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 꽁지에 있는 차만 걸립니다. 비즈니스 하이웨이에서는 웬만하면 60마일 넘지 마시고, 비즈니스 하이웨이가 제일 경찰에 단속되기 쉬운 이유가 갑자기 제한속도가 35마일에서 45마일로 뚝 떨어지는 곳에 마을 경찰관들이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도로 상태는 똑같이 좋은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마을 시설들이나 편의점들 또는 주유소들 이런 것들이 좀 모여있는 데까지 가면 제한속도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이제 한때로 우르르 다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에 달리는 애만 걸리는 거예요. 특히 비즈니스 하이웨이에서는 제한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그곳을 조심해서 달려야 합니다. 55마일 제한속도인 곳에서 보통 65마일에서 많이 달려요. 그러다 갑자기 제한속도가 35마일로 줄어드는 곳에 진입을 하자마자 경찰들이 이제 레이더를 기록을 남기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20마일 정도 제한속도 위반으로 단속을 제일 많이 당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차가 경찰차인지 혹시라도 이제 확인해서 레이더에 기록할 때 천천히 달리면 잡을 수 없잖아요. 경찰차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국 경찰은 연방경찰, 페더럴 폴리스죠. 그리고 스테이트 폴리스, 주경찰, 그리고 카우니 폴리스, 이렇게 또 셰리프, 보안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웨이 패트롤이 고속 담당하고요. 그 외의 도로들은 카운티 경찰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경찰차들은 거의 다 언더커버인데요. 이 언더커버란 말이 바깥의 모양으로 봐서는 이 차 경찰차인지 모르는 경우죠. 그런데 대부분 경찰이 많이 납품하는 차들이 다찌 또는 포드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이 차도 다찌 차량이고요. 앞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앞부분. 그래서 이 앞부분이 이런 차가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온다. 그러면 속도를 좀 낮추시고 안전운전을 좀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찌 차량들 앞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얘는 포드 익스플로러라는 차량인데 얘도 이제 경찰차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꼭 포드하고 다찌 아니더라도 다른 차도 얼마든지 쉐보레 또 이렇게 볼보 이렇게 어떤 차도 경찰차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찰이 단속되었을 때 뒤에 경찰차가 번쩍번쩍 거리고 따라온단 말이죠. 이게 운 좋게 그냥 지나가는 차일 수도 있어요. 옆으로 비켜주면 그냥 싹 지나가주면 좋은데, 나를 따라서 옆으로 같이 따라오면 그때는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주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풀오버 해야 합니다. 주로 오른쪽으로 갓길에 되는데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숄더라고 하죠. 갓길을 최대한 바깥으로 바짝 대셔야 안전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하이웨이 같은 경우엔 중간에 보통 이제 마을이 있는 데서 단속이 당하기 쉽기 때문에 중간에 주유소나 뭐 옆길로 우회전해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천천히 그쪽으로 가서 경찰차도 안전하게, 제 차도 안전하고 경찰차도 안전하게 차를 좀 교통이 없는 대로 대시는 게 맞겠고요. 차를 완전히 멈춘 다음에 경찰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차 안에 스테이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당황해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경찰은 이 행동을 놀랄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란 걸 압니다. 이게 만약에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걸로 오해를 받으면 바로 사격을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차 안에서 대기하시고, 경찰이 이제 준비를 마치고 조수석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오면 이제 창문을 내리고, 경찰이 뒤에서 안 오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무기를 찾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가만히 그냥 차분하게 호흡 조절하시면서 가만히 계시고요. 일단 경찰이 옆에서 나타나면 이제 어떤 일로 멈추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최대한 알겠다, I see, 오케이.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레지스트레이션을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때 Can I open the glove box? 또는 Can I get my purse? 같은 거를 허락을 받으면서 Yes라고 하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 전에 막 이것저것 뒤지고 있으면 이게 무기를 찾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절대로 허락을 받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I'm sorry죠. 우리는 항상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I don't know, 뭐 I didn't know, maybe how I speed, I don't know,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왜 걸렸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담담하게. 그래서 뭐 경찰이 뭐 몇 마일 과속을 했고 뭐 이런, 그래? Sure. Okay. I see. That's it. 내가 뭐 어디로 갔고 뭐 그래서 빨리 달렸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법정에 출두했을 때 그 경찰관도 와요. 유조의 증거로 이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I see, I understand 라고만 말하시고,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레지스트레이션을 받으면 차로 돌아가서 딱지, 즉 티켓, 시테이션을 프린트해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언제까지 법정에 나오라고, 이게 스피드가 얼마나이고 뭐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해야지만 되지, 안 오면 뭐 너의 라이센스가 리보크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I see 하면 되고, 불쌍하게 보여서 워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법정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시테이션을 받으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경찰을 뒤에 두고 그 상황을 벗어나시면 돼요. 마음이 떨리시잖아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이게 뭐 미국에서 처음 당해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보통 돈을 안 드리려고 해서 이제 직접 법정으로 찾아가서 이제 판사한테 빌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 경우에서도 이제 처음인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봐주는 것 같아요. 웨이브가 많이 되고, 이제 웨이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 외로 벌점이나 이런 걸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때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편하고, 왜냐하면 보통 법정 출두 날까지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그 많은 우편물에 시달리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우편물이 많이 올 거예요. 아마 그 변호사들이 그 시테이션 넘버를 가지고 시테이션 안에 있는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뭐 그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에서는 어느 정도다라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일 빨리 좀 쉽게 뭐 변호사를 직접 만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알아서 맡겨놓고 편하게, 요즘 또 인터넷 시대고 해서 제가 추천해드린 데는 iTicket.ro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돈을 한 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여기가 유명해요. 요즘에. 요즘 유명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여기서 처리를 하세요. 예. 간단하고 또 신경 쓸 거 뭐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티켓을 받은 다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정보를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내 케이스를 여기에 케이스가 다음 화면에서 뜰 수가 있고요. 만약 티켓 받은 당일이라면 제 케이스 정보가 안 뜨니까 이제 시테이션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돈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그 돈으로 낸다는 거는 내가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유죄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유죄라고 인정하게 되면 또 벌점도 나오고, 예, 보험료도 엄청 올라가게 되죠. 결국에는 이 벌금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하면 벌점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벌점을 안 받고 인슈런스 포인트에서 이익을 보는 거. 이게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지금 항상 유죄를 받지 않도록 변호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벌점을 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